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대출 중단 야단났다. 월요일 한국은행 기습 발표. 한국은행이 대출 중단과 제한, PF 대출에 대하여 입장문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점진적인 대출 중단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PF 대출과 연체가 있는 곳, 일부 전세 대출, 중복 대출, 무리한 사업 대출 등에 대해서 대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분양 집단대출, 신용대출로 확장할 조짐입니다. 이미 은행은 이금융권과 국책은행의 부실, 민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대출 전면 중단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행대출 중단 야단났다. 월요일 한국은행 기습발표. 이제 이 은행이 각 아파트 모양인데 각 주체에 대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어요. PF 대출, 담보대출, 연체, 사업대출. 지금 병 들어있네요, 다들. 지금까지는 이걸 해왔는데 전면 중단할 날이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창용, 한은총재, 부동산 PF 신용위험 확대 주의해야. 한쪽에서는 밀고 정부는 또 끌고 해가지고 대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민감한 대출을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또 엇박자가 나고 있죠. 한쪽에서는 또 대출 제한 중단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또는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대출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있어요. 이창용, 한은총재 이렇게 말했는데 대출 제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대출 위험 수준까지 왔다. PF 대출 정리해야 한다. 스트레스 DSR, 금감원 가상금리 1에 3%까지 적용했다고 했죠. DSR 40% 이내 수준. 전세대출 이번에 적용했고 그 예외사항을 적용시킨 거예요. 가계부채 GDP 80% 수준으로 낮춘다. 대출 위험 수준. 민간대출 6천조. 와. 4대 은행 부실대출 2천억. 5대 은행 자영업 대출이 연체가 1조에 1조 무려. 전제조건.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경제 성장.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만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대출을 오롯이 해주겠다. PF 대출 정리, PF 대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질서 있게 정리하는데 박차를 기하겠다. 부동산 PF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금융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 긴축을 상당 기간 유지한다. 금리 인하 시에 부동산 물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긴축을 금리 인하를 당장 하지 않겠다는 거죠. 긴축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한다. 이게 골자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은행 대출 중단, 부동산 PF 기피 현상, 은행권 대출 중단의 당국은 감독 확대. 그러니까 이제 은행 스스로도 자기들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손절하는 거예요. 건설사 PF 중단, PF 폭탄이 터지자 부실건설사 대출을 중단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당연히 중단을 할 수밖에 없죠. 돈을 계속 뜯기게 생기면 본인들이 부도나게 생겼는데, 증권사, 보험사 지금 연체가 심각한데 여기도 비상적인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중단도 있습니다. 이제 농협 같은 경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했고, 신한우리도 주담대 전세대출 취급을 강화하고 있고, 대출 한도를 규제해가지고 아예 스트레스 DSR을 지금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가상금리까지 올라가고, 정책 대출도 일단은 중단했는데 또 새롭게 만든 게 있죠. 일단 특례 보금자리 대출 중단했고, 한국은행이 DSR 예외 대상에 대해서 대출도 아예 그냥 중단시켜버렸고, 50년 만기도 없어졌고, 딘들 대출 판매도 사실상 사라졌고. 그런데 올해 일부만 지금 다시 생겨난 거죠. 대출 제한 중단 확대. 그렇다면 오늘의 꽃이 이건데 한번 볼까요? PF 대출 제한 중단. 이제 앞으로 건설사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정말 얘 안 도와주면 그 건설사는 부도가 나고 이게 확산돼서 줄도산이 생기고 이게 또 은행권으로 번지고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PF 대출 전면 중단 들어갈 가능성도 커요. PF발 은행부도 차단하는 게 지금 급선무야. 정책 대출, 가계, 기업 대출 지금 너무 많아서 부채 위기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너무 아이를 안 낳고 있잖아요. 아이를 지금 나라망하게 생겼어요. 아이 안 낳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DSR 강화. 스트레스 DSR 도입. 자, 이 DSR 예외를 축소시켰어요. 대표적인 게 전세 대출인데 지금은 집주인에 대해서만 이제 집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무주택자들까지도 전세 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전세 대출 제한, DSR 적용시켜 대출을 축소시킨다. 자, 중도금 집단 대출 제한, 분양 중도금 대출 축소, 대출 전면 중단 부활. 이제 대출을 아예 전면적으로 중단.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전 세계 지금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미국 은행들이 시끌시끌해요. 이게 딱 우리나라는 PF 문제도 심각한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중단할 수 있죠. 은행권 대출 중단 현황. 은행서 중도금 대출 못 해준대요. 건설사들 초비상이죠. 은행권 중단 현황. 은행 중단. 연체율 급증. 기업이든 개인이든 지금 연체율이 급증해서 신용을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2분기 여주의 여신 8조 3천억 17%나 급증했네요. 자, K뱅크 저신용자 9개월 연속 지금 대출도 중단하고 있고, 상호금융 볼까요? 새마을금고, 건설, 공동집단대출 중단, 농협, 수협, 신협, 협동조합, 자, 이 산림조합,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아예 그냥 그 차원에서 중단시켜버렸어요. 주로 PF 대출과 관련돼서. 저축은행, 캐피탈, PF 대출이 여기도 제일 많죠. 저신용자 아예 중단, PF 대출하고. 중단 피해, 미분양, 미입주, 중소건설사 시행사는 너 부도 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구, 울산, 특히 경북 쪽이 지금 많아요. 경상도 쪽에 지금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건설사 부도 날 가능성이 큰데 분양자들도 피해가 늘어나겠죠. 특히 자영업자들, 다중채무자, 이게 또 심각해요. 소상공인들 720조, 무려 70%. 계속 지금 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11월 위기는 넘겼는데 이제 또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한국 부채 6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GDP 대비 273.1%. 와, GDP의 거의 3배예요, 3배. 올해 국가 총부채 6천조 원. OECD서 GDP 대비율 상승 유일. 그러니까 GDP 대비 상승 23년에 GDP 대비 부채가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OECD 중에서. 한국 총부채 6천조 돌파. 2분기 273.1%예요. 가계 101.7. 그 다음에 기업은 123.9. 정부는 47.5. 그리고 금액으로 가계 2218조, 기업 2703조, 정부 1035조. 엄청나죠. 문제점, OECD 31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4.9%로 우리나라가 올라갔어요. 오른 것도 많이 뛰었네요.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르고 가계, 기업 위기 수준이죠. 특히 23년 같은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1순위가 됐죠. 금융불안,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최고로 위험하죠, 이게. 자, 주요 국가 국가부채 보면 이탈리아 243, 독일 185, 미국 252, 호주 220, 스페인 241, 영국 236.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왜? 273이잖아요. 일본은 414, 캐나다 307, OECD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14%나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만 4.9% 올랐다. 이금융권 부실, 금감원 연계, 직접 연계한다.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가 금감원입니다. 지금 부실하면 은행이 부실 터진다 그러면 이금융권이에요. 비은행이라고도 하고. 자, 금감원
PF 연체율 급증에 이금융권 소집을 했어요. 먼저 농협, 신협, 수협, 산림처럼 상호금융, 두 번째 저축은행, 세 번째 새마을금고, 이 세 개를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먼저 농협, 신협, 수협, 산림, 금감원의 경우 금융사고 워낙 이게 잦은 금융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금융위 관련법까지 개정해서 이제 농협, 신협, 수협, 산림을 직접 챙기겠다. 연체율 신협 4%, 산림 3.7, 수협 3.5, 농협 2.3, 고정이야 신협 4, 산림 3.5, 수협 3, 농협 2.5. 전반적으로 신협이 제일 지금 위험하죠. 자, 저축은행입니다. 금감원 예상 손실 100% 충당금을 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급 자체 하지 말고 충당금 쌓으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하느냐? 왜 노조일에 간섭하느냐? 간섭이 아니죠. 그럼 부도나면 본인들은 떼돈 벌고 그냥 회사는 망가지고 나라는 빚더미에 쌓이고 이러면 되나요? 공유해야죠. 다 손실도 이익도. 고정이하 여신 6.1조 1년 만에 100% 증가. 새마을금고 금감원 이번에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연체율 6.18%. 모든 은행에서 연체율이 제일 많은 게 새마을금고예요. 고정이하 여신 무려 15%. 1년 전에 비해서 2배나 증가했어요. 이금융권이 제일 위험하고, 자, 미국 3대 위기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금 뉴스 나오고 있어요. 이거 벌써 NYCB 주가 반토막. 그러니까 은행주가 올라가줘야 하는데 지금 계속 추락만 하니까. 상업용 부동산, 지역은행 NYCB 40% 폭락, 제2의 SVB 파산, 올해 만기 상업용 대출 1170억 달러 부실탄. 자, 미국 사무실 공실률이 19.6%로 45년 만에 최고예요. 아무튼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 미국, 이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자, 이란, 미국, 영국이 친이란 민병대에 보복 공격을 하자. 자, 이란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보복 공격했다고 이제. 미국은 친이란 무장조직. 자, 미군 사망과 부상에 열받은 상태잖아요. 당연히 보복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자, 이란이 지금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 중동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강경한 상황이에요. 다만 이 문제가 터져버리면 유가 물가가 지금까지 잘 다져왔던 물가가 폭등을 해버리면 금리는 만신창이가 되겠죠. 경제 침체. 또 한쪽에서는 이제 미국이 지금 그동안에 호황이었잖아요. 경제 침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제프리 컨들라 2년, 10년 장단기 금리가 지금 역전됐다. 이건 경기 침체가 올 조짐이거나 경제 위기가 터질 징조다. 짐 리드 23년 4분기부터 24년 본격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는 미국이 23년에 비해서 침체, 다른 나라들은 회복하는데 침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자, 나이먼 JP 모건 회장, 소비자 여윳돈이 지금 바닥났다. 돈줄이 막혔다. 한때 무한 양적 완화로 이것저것 다 뛰었는데 지금은 돈이 모자란다. 1금융권 취약. 1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돈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뭐 부도가 바로 날 곳도 없습니다. 특히 1금융권에서 5대 은행 있죠. 지방의 1금융권은 위험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중은행 작년 11월 연체율 0.46. 하지만 건전성에서 경고등이 켜진 건 맞아요. 자, 이제 뱅크런 시대에서 1금융권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인터넷 은행만이 아니라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씩 지적해 볼까요? 우리은행, 태형건설 단기 차입금이 72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많다는 거죠. 해외 부실 대출 1184억 원, 1금융권에서 1위예요. NPL 3개월 이상 부실 채권이 무려 6770억 원으로 27% 1위입니다. 우리은행이 안 좋은 거 3개나 있죠. 그 다음에 신한은행도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죠. 자, 1조 1천억 14.1%로 증감이 꼴찌예요. 고정이하 여신 잔액 9,061억 원 196%로 꼴찌.
은행 뱅크런, PF 부도, 돌발사항 취약. 즉 뱅크런이라든가 PF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1금융권에서 상당히 가장 불안한 게 누구냐? 신한이에요. 농협은행 건설업 대출 잔액 4.7조, 이게 5조 377억 원. 이렇게 대출 잔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2위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여지액도 814억에서 1438억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1위. 고정이하 여신 1조 3920억 원. 자, 그 다음 건전성도 위기. 전반적으로 금액 단위가 워낙 크긴 한데 얘들이 그렇게 튼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 부도납니까? 아니에요. 집값 하락 세 가지 특징. 영끌족 한숨 부르는 노도강. 집값 40% 하락에 매물도 자꾸 지금 쌓이고 있네요. 지표가 급락하고 있고요.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이 차별화란 말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그리고 전망도 전문가에 따라서 혼재. 먼저 지표 급락. 가격 하락하고 있죠. 실거래가, 주간 시세, 호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올 설을 기점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1차 관건입니다. 설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과거에는 명절이 지나면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2차가 이제 총선이고 3차가 여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무작정 올 가을까지, 내년까지 떨어진다, 내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거래 실종, 서울 매물이 8만 건 계속 여기서 맴돌고 있죠. 서울 거래량은 2,000건에서 이제 1,000건대로 떨어졌어요. 심리도 추락했습니다. 경매지수, 분양지수, 매매심리지수라고 있어요. 세 가지 다 추락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집값이 지금 하락 조짐으로 가고 있다. 차별화, 강남과 핵심 지역, 그리고 서울 외곽.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는 강남하고 한강변하고 그냥 서울 외곽이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서울 외곽이 못 간다 이 말이죠. 갈수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나마 서울 외곽은 서울이라서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서울이냐 서울이 아니냐, 비서울. 서울과 수도권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의 꼬리를 잡더라도, 서울 외곽을 잡더라도 용의 꼬리를 잡는 게 맞아요. 이번에는 수도권하고 지방 이렇게 넓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울하고 경기, 인천을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당연히 수도권 쪽으로 접근해야겠죠. 수도권과 지방 격차 확대. 이번에는 전망 혼재. W자형 하락. 현재는 W자형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작년에 지금 떨어지는 이 초기 단계니까. 23년 일시적 반등 후 2차 하락이 본격적으로 올 것이다. 2차 하락까지 오려면 적어도 최소 올 겨울까지 떨어지거나 내년까지 떨어져야 W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V자 반등.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은 전반적으로 V자 반등 중에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된 것뿐이다. 겨울 일시적 조정 후의 대상성. 너무 차이가 크네요. 근데 최악의 경우가 L자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 L자형도 두 가지 L자형이 있어요. 폭락을 한 다음에 밑에서 기는 방법.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L자형은 그냥 보합. 지금은 약보합인데 그냥 보합이에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24년 보합권으로 이게 상당 기간 횡보할 수 있다 이거죠. 집값 차별화. 즉 뛰는 놈과 떨어지는 놈이 구분이 되는데 합치면 보합이다.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스탑. 은행 대출 중단 상황입니다. 상당 기간 건설사와 은행 부실로 인하여 대출 중단과 예적금 위험 등이 속보로 자주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